네, 안녕하십니까. 저는 오창엽이고요. 여기 점수 보시다시피 거의 커트라인으로 합격을 이번에 했습니다. 일단 지금 뭐 기쁨도 잠시고 이제 또 면접에 대한 부담감이 밀려오긴 하는데요. 사실 제가 여기까지 오는데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렸습니다. 제가 시험을 총 이번까지 8번을 봤고요. 학원 등록한 거는 6개월 만에 합격을 했어요. 학원에서는 2번 시험 쳐서 합격을 했는데 그 전에 6번은 한 2번씩 독학으로 간격이 한 3년 간격이 걸렸거든요. 그래서 공부는 10년 전부터 혼자서 독학을 띄엄띄엄, 그러니까 콜드 조인트가 되게 많은 걸로 했는데 이제 도저히 혼자서는 안 될 것 같아서 주변에 조언을 얻어서 지금 이 학원에 와서 정규반부터 다시, 저도 나름대로 써본 노트는 있었는데 그거 다 버리고 정규반부터 백지 상태에서 다시 해서 모의고사 레벨 1에 하고 이제 시험 쳐서 124에 합격을 했고 지금 모의고사 레벨 2 공부하는 과정에 이제 합격 소식 들어서 요 자리에 섰게 됐고요. 그래서 이제 동기는 제가 이게 그 공부하게 된 동기는 뭐 일단 지금 뭐 일단 너무 이제 독학으로 안 돼서 이제 학원을 다니면서 이제 요번에 합격을 하게 됐고, 그 다음에 제가 이 학원,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 공부할 때는 어떻게 보면 내가 시공사에 다니고 현장 경험도 많고 여러 가지 공법도 접하고 이런 독성과 아집이 있었는데 그걸 다 버리고 백지 상태에서 시작을 하다 보니까 학원 수업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전 2가지라고 생각해요. 첫 번째는 장판지고요. 두 번째는 모의고사 지금 반에서 하는 매 시간마다 치는 시험들. 그게 정말 많은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. 제가 공부하는 방법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 저는 장판지에서 모든 걸 다 끝내고자 했어요. 장판지 작성을 하고 여백에다가는 각각의 색깔의 펜을 써서 내가 그동안 공부했던 것 중에 이 문제들이 기출문제가 나오는 거 요약하고 수치를 적어놓고 해서 장판지만 보면 장판지 몇 장을 보면은 그 공부가 한 사이클이 끝날 정도로 좀 장판지에 대한 좀 중요도를 높게 했고요. 그걸 바탕으로 해서 지금 모의고사 반에서 치는 시험을 칠 때 제가 공부를 어떻게 했냐면은 저 앞에 분은 외웠다고 하셨는데 저는 외우진 않았어요. 외우진 않고 일단 그 서술, 그러니까 2, 3, 4교시를 어떻게 공부했냐면은 학원에서 주는 예상 문제들이 있어요. 예상 문제들이 있고 모의고사에서 준비하는 서브 노트들이 있는데 예상 문제의 그 문제 수가 훨씬 많죠. 그걸 어떻게 했냐면 시험 치기 이틀 전부터 그 문제들을 놓고 내가 이 문제가 나왔을 때 아이템을 뭘 적을 수 있는지를 막 적었어요. 전 문제를. 아이템을 무조건 12개씩 맞추겠다는. 아이템을 12개를 맞추면 아까 분도 말씀하셨지만 그 그림을 하나 넣으면 3칸, 4칸 나오거든요. 12개를 놓으면은 그 3장을 완성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고요. 그 다음에 저는 문제를 낼 때 이번 시험이 되게 어려웠거든요. 저한테도 되게 어려워서 1교시 같은 경우는 제가 쓸 수 있는 답이 6개밖에 없었어요. 제가 알고 쓸 수 있는 답이. 4가지는 시험 치다 보니까 그 중에 2가지가 생각이 났고 2가지는 진짜 맨땅에 헤딩했었는데 보통 시험 칠 때 1번부터 쭉 나가다가 이제 아는 것부터 쓰시잖아요. 근데 저는 그렇게는 안 했고 그냥 1번부터 순서대로 10개를 다 썼어요. 그리고 모든 문제는 10칸을 다 채우겠다 라는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답안지를 딱 펼쳤을 때 용어 같은 경우는 이쪽하고 이쪽이 이제 문제가 딱 보일 때 요번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그 블리딩하고 그 다음에 콘크리트 건조 수축률인가? 이렇게 예? 수분증 관료. 그게 있었는데 제가 쓰다 보니까 답이 비슷해지는 거예요. 쓰다 보니까. 근데 딱 펼쳤을 때 수분증 관료라고 블리딩이 이렇게 나왔었거든요. 그래서 중간에 3번 항목에선 그림을 바꿔버렸어요. 바꿔가지고 딱 펼쳤을 때 동일하게 안 보이게 좀 다르게
변화를 줘가면서 좀 썼었고, 그 다음에 서술 같은 경우는 무조건 3페이지를 다 채웠습니다. 중간에 이제 칸 띄우고 이런 거 없이 그냥 3페이지 무조건 다 쓰려고 노력했는데,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이템 12개를 어떻게든 써내려고 연습을 한 이틀 전부터 했었거든요. 그게 좀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고, 그 다음에 제가 지금 회사 내에 다른 합격자들한테 좀 얘기를 조언을 들었는데, 이게 이제 막 아이템을 채우다 보면 결론을 한두 줄, 세 줄, 그 다음에 도형 그려서 이제 도형의 요약, 요렇게 저도 쓴 문제가 한 절반 정도 되고요. 나머지는 결론에다 아이템을 집어넣으려고 노력을 했어요. 2개든지 3개든지. 그래서 결론이 조금 풍성해지게.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서술 같은 경우 찍힌 문제가 나오잖아요. 찍힌 문제 외에 엑스트라를 결론에 쓴다는 생각으로 좀 작성을 했었고, 그 다음에 요즘 문제가 조금 변화돼가지고 찍힘이 3개 정도 나오는 게 많더라고요. 그럴 때는 엑스트라를 안 썼어요. 그러니까 개요를 쓰고 찍힘 첫 번째, 찍힘 두 번째, 찍힘 세 번째를 한 페이지씩 쓴다는 생각으로 했었고요. 엑스트라를 쓰면은 문제에서 요구하는 답을 쓸 수 있는 공간이 줄어들거든요. 그리고 우리가 글씨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3페이지 채우는 것도 한계가 있어서 찍힘이 3개 나온 거는 엑스트라를 과감히 버렸습니다, 저는. 그렇게 일단 공부를 했습니다. 일단 뭐 제가 운 좋게 합격을 했는데, 계속 치다 보니까 언젠가는 좀 결과가 나오는 것 같고요. 여러분들한테 좀 죄송스러운 마음도 있습니다만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. 질문 있으십니까? 문제들 네. 점수 보셨을 때 네. 이걸 보시고 나서 해석하시면서 생각되는 이거는 내가 잘 못 쓴 것 같은데 오히려 잘 나왔고 잘 쓴 것 같은데 못 나왔고 하는 걸 보시면서 좀 새롭게 좀 하시는 거 어떠신가요? 이번에는 제가 생각했던 대로 점수는 나왔던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제가 본사나 현장에서 클레임 관리를 오래 했고, 어떻게 보면은 본사 법무팀 다음으로는 소송이나 이런 관리를 엄청나게 많이 했었거든요. 근데 제가 제일 점수가 안 났던 게 클레임이나 소송 관련 문제들이었어요. 어떤 경우는 소송 관련해서 4페이지, 5페이지 쓴 적도 있어요. 혼자 독학할 때는. 시험 문제를 두 권을 넘어가면서 그렇게 쓴 적도 있는데 점수가 안 나오더라고요. 그래서 과거에는 그랬는데 이번에는 제가 생각했던 대로 점수가 나오고, 제가 시험 치기 전에 사실 저도 글씨가 느려서 빨리는 못 쓰는데 찍힌 문제는 찍힌 걸 정확하게 이렇게 표시를 했어요. 제가 저번 시험을 복귀해 보니까 제가 1교시하고 2교시는 123회 때 점수가 잘 나왔거든요. 3교시, 4교시가 확 말도 안 되게 점수가 떨어져서 보니까, 시험지를 보니까 2교시 때는 찍힌 걸 정확하게 제가 이렇게 표시를 했더라고요. 이렇게 시험 문제. 요거를 써야 되겠다, 답으로. 근데 3교시, 4교시 가니까 이 표시가 없더라고요. 내가 여기서 좀 놓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정확하게 이렇게 좀 찍힌 거를 표시를 해서 썼고, 점수는 제가 보니까 생각한 대로 다 나왔어요. 못 썼다 싶은 거는 잘못 나왔고, 잘 썼다 싶은 건 잘 나왔고. 네. 잘 모르는 문제가 나왔을 때 네. 그림이나 아이템 같은 거는 어떤 식으로 적으셨는지? 일단 잘 모르는 문제는 제가 공부에 제일 우선적으로 치중한 건 장판지였거든요. 그냥 장판지에 있는 거 다 갖다 쓴 거예요. 그림 같은 거 그림도 장판지에 많이 그려놨거든요. 거기 생각나는 거 그냥 아무거나 갖다 놓고, 제일 편한 거는 이건 것 같아요. 예를 들어서 뭐 토공이나 뭐 이런 쪽은 그냥 무조건 흑막이 그려놓고 스트러트 그려놓고 이러고 그냥 시작을 했어요. 여기서 뭐 아무거나 글씨 쓰고 이렇게 화살표 당겨가지고 하고, 이제 여기 이제 3줄 쓰는 거는 여기 있는 거 요약해서 쓰면은 아이템이 4칸 정도 만들 수 있고요.